이날 PSG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섰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마르코 아센시오, 우스만 덴벨레가 3톱을 만들었습니다.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이강인이 중원에 배치됐습니다. 누누 멘데스, 루카스 베랄두, 리카 에르난데스, 마르퀴뇨스가 수비진을 구축했습니다. 잔루이지 돈나룸마가 골키퍼 장갑을 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같은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하피냐,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라민 야말이 3톱으로 출격했습니다. 프랭키 더 용, 세르지 로베르토, 일카이 귄도간이 중원을 지켰습니다. 수비라인은 주앙 칸셀루, 파우 쿠바르시, 로날드 아라우호, 쥘 쿤데우로 꾸려졌고 골키퍼는 마크 안드레 테르 슈테겐이었습니다. 이날 이강인은 초반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전반 1분 만에 프리킥과 코너킥을 연달아 처리했습니다. 전반 6분엔 우스만 덴벨레의 패스를 받아 간결한 드리블에 이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27분엔 킬리안 음바페의 패스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바르셀로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PSG가 2대1로 역전한 후반 9분엔 이강인의 패싱력이 돋보였다. 이강인이 문전으로 찔러준 볼이 교체 투입된 브래들리 바르콜라의 빠른 드리블에 이은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르콜라의 발을 떠난 공은 바르셀로나 골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강인은 후반 15분 그라운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강인의 빈자리인 워렌자이르 에메리가 대체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6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2차례 유효 슈팅과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등을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PSG는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스포티파이 캄 노우에서 챔스 8강 2차전 바르셀로나와의 대결을 벌입니다. PSG는 이날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1골 차로 이기면 연장전을 치릅니다. 정규 시간 내 2골 차 이상으로 앞선다면 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UCL 준결승으로 향합니다. 경기 후 현지 매체 스쿼카는 이강인은 이날 PSG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기회 창출 3회를 기록했다. 34개의 패스 가운데 실패한 건 단 2번에 불과했는데도 60분만 소화하고 교체됐다며 평점 7점을 줬습니다. 누누 멘데스 8점, 비티냐 7.5점 등에 이어 팀 내 상위권이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평점은 5점으로 이강인이 훨씬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 스포츠키다 역시 이강인은 키패스 3회를 비롯해 94%의 패스 성공률 등 미드필드 지역에서 괜찮은 경기력을 선보였다. 경합 1회 승리 2개의 유효 슈팅 등도 기록했다며 역시 평점 7점을 매겼습니다. 스페인 마르카도 평점별 0점에서 3점으로 나뉘는 평점에서 이강인에게 2점을 매기며 좋은 활약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현지 팬들은 이강인 선수가 잘하고 있었는데 다소 이른 시간 에머리와 교체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선수를 교체하면서 팀이 졌기 때문에 엘리케에 대해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대1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를 뺀 보수적인 선택이 패배를 자초했고 이강인은 폼이 좋았다는 평가였는데요. 결국 루이스 엔리케의 교체 카드가 아쉬웠다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종료 후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상대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는 선제골을 내줌으로써 경기가 복잡해졌다. 그들은 공을 잃지 않고 잘 플레이했다. 후반 초반 우리는 역전에 성공했고 골대를 2번이나 맞췄다. 그러나 그들은 3번째 득점을 터뜨렸다. 우리는 많은 야망을 가지고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며 우리에게는 결승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2차전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이강인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아쉬운 교체였습니다. 61분을 뛰고 교체 아웃된 이강인은 볼 터치 49회, 슈팅 2회, 패스 성공률 94%, 키 패스 3회, 롱 패스 1회, 태클 1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평점 7.3점을 받았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다음으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준수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에게 평점 6.7점을 부여했습니다. 비티냐, 덴벨레, 멘데스에 이은 4번째로 높은 평가였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선발 출전해 61분을 소화한 가운데 팀은 홈에서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PSG는 11일 오전 4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열린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서 2대3으로 패했습니다. 홈에서의 패배가 쓰린데요.
4강 진출팀은 오는 17일 2차전에서 가려집니다. 여기에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7일 스포츠조선은 르나르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한국 A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일본을 격파하고 비조 1위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인물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리오넬 메시가 이끌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겪은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이후 사우디 축구협회와 불화로 지휘봉을 내려놓은 르나르 감독은 프랑스 여자대표팀 감독으로 취임, 2023년 호주 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4강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올해 7월 파리올림픽을 끝으로 프랑스 축구협회와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는 이미 최근 기자회견에서 올림픽이 끝나면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프랑스 축구협회에 전달했다며 프랑스 여자대표팀과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최근 여러 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아직 대한축구협회와는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표팀을 맡으면 서울에 상주할 계획이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랐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세계적인 선수가 포진한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8강도, 나아가 4강도 가능하다. 그 기회를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한 귀네슈 감독도 한국 대표팀을 맡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세뇰 귀네슈 감독은 최근까지 프로팀을 지휘했고 한국적인 분위기를 잘 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여러 매체를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귀네슈 감독은 5일 KBS와 인터뷰에 직접 등장해 강력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귀네슈 감독은 내 지도자 인생 마지막 3년을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멋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라며 목표는 월드컵 16강보다 높은 곳이라고 어필했습니다. 튀르키예 레전드 귀네슈 감독은 풍부한 지도자 경험을 쌓았습니다. 트라브존스포르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튀르키예 대표팀, FC 서울, 베식타스 감독직 등을 역임했습니다. 뚜렷한 성과를 여러 번 냈습니다. 튀르키예 리그와 컵 우승 등 지도자로서 총 6번의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튀르키예 대표팀을 이끌고는 2002 한일 월드컵 3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대표팀이 돈을 많이 주지 못하더라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수준급의 선수들과 이재성, 황인범, 홍현석, 정우영 등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수들을 가지고 자신의 전술과 철학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뽐내는 것에 큰 가치가 있고 본인에게도 큰 이점이 있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봉은 당연 이전 클린스만 독일인 아저씨만큼은 보장해준다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감독이 와서 우리 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선수 등을 잘 살리며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